자, 78번입니다. 거기 한민복 시인이 긍정적인 바비죠. 여러분,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한민복 시 중에서 눈물은 외짠가라는 시를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내용이 산문시처럼 되어 있는데 엄마랑 아들이랑 역으로 가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아들이 엄마를 어디 고모집에 맡기려고. 근데 엄마는 중이염에 걸려 있어. 중이염에 걸리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고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에 너무 가난하니까 나 일해야 되니까 엄마를 이제 고모집에 맡기로 이제 가는데 역 앞에서 설렁탕집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딱 보고 설렁탕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딱 설렁탕집에 들어갔는데 설렁탕에 보면 뭐가 있어? 맨 위에 고기 몇 자 얇게 썰린 거 있잖아. 그걸 엄마가 이렇게 아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엄마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면서 또 엄마가 아이고 너무 짜다고 하면서 국물 더 주라고 합니다. 주인한테. 왜요? 먹을 깁새가 국물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주인은 또 그걸 알고 조용히 와가지고 깍두기도 많이 갖다 줘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알고 계속 웁니다. 시에서. 그래서 먹는데 이거 어떻게 눈물이 이렇게 오지. 그래서 제목이 국물은 외짠가입니다. 굉장히 슬픈 시예요. 한민복 시인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가슴 뭉클하죠. 이거 보면서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지 하면서 딱 이 시 해석이 다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 되죠? 여러분들도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에서 보여주는 화제의 정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정서입니다. 시의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가도, 그럼 시인이죠, 이 사람이. 시인인데 뭐 한 겁니까? 하나 썼는데 3만 원 주니까 아우 뭐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등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멀기만 하네. 시집 한 권이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뭐 싸다라고 생각하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그랬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화자는 물질적 경제적 가치에서 초월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물질적 경제적 가치에서 초월한다. 맞죠? 왜냐면 조금밖에 안 주는데도 이러면 어떠냐. 국밥 하나인데 이러면 어떠냐. 사람 마음만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데 라고. 두 번째, 화자는 대상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 맞죠? 세 번째, 화자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없습니다. 네 번째, 자아 성찰 태도 있어요? 없어요? 자아 성찰 태도는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성찰입니다. 그러면 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자아 성찰 맞습니다. 화자는 대상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면 내 시가 사람만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79번.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 이건 잊을만 하면 또 보일 겁니다.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겁니다. 봅시다. 가난이야 한낱 남누가 뭐죠?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가난은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난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음, 저 눈부신 햇살 속에서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밑줄 치시고요. 산 같은 여름산이 뭡니까? 무등산입니다. 광주. 그 여름산이 뭡니까? 초록색이죠. 힘이 있는 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줄 다시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라. 이건 뭘까요?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란 건 뭡니까? 가난해도 뭐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정신, 인간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청산이 그 무릎 아래서 질한 소중한 것을 기르듯이 우리는 우리의 새끼, 자식 또는 뭐 긍정적 대상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새끼를 기를 수밖에 없다. 그럼 가난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가난을 그렇게 나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이 가다 농을 쳐 휘어지는 오후의 때. 밑수가 오후 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예요? 1-2시 오후 때죠. 그러니까 힘든 시간입니다. 이거 힘겨운 시간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덜어는 않고 덜어는 차라리 그의 곁에 누워라 동그라미. 다짐과 의지입니다.
지어미는 누워서 뭐 하겠대요? 지어미는 지 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 아비는 지 어미 이마라도 짚어라. 그러면 힘든 삶이 오더라도 부부간이 어떻게 하면 된다?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가시덤불 가난이겠죠. 숯불형이 뇌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옥돌 동그라미 치시고 호젓이 고결한 정신에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그럼 내가 힘들더라도 우리는 누구처럼? 옥돌처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고결한 사랑을 하겠다. 고결한 삶을 살겠다. 이겁니다. 청태 삶의 보람입니다. 청태라도 자욱에 끼일 일이다. 그러면 이건 뭐죠? 가난을 뭐 한 겁니까? 담담하게 그냥 수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야. 가난 별거 아니야. 여보, 가난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있잖아. 그래 여보, 나도 당신 보면서 견딜 거예요. 어머, 알라뷰 율라브미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게 안 느껴져? 이런 감수성이라고나 어디 은행에 저축하고 온 인간들하고는 진짜. 아니 이렇게 말을 이게 무릎에 딱 벤 다음에 얼굴 보면서 딱 이마를 쓸어주고 있잖아. 왜 쓸어줘? 맞박 때리려고? 자기야 이거 머리카락 영 비서봐 빡 때리려고? 그거 아니잖아. 지금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웃고 있다. 가난하지만 그 힘든 시간이 오면 서로 무릎에 누워서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죠. 이게 표현된 단어가 뭡니까? 바로 옥돌입니다. 자, 그러면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겠다? 의연하게 극복해 나가겠다. 살아가겠다. 이런 걸 찾으셔야 되죠. 1번입니다. 정답.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그러면 진짜 뼛속까지 슬퍼도 괜찮아. 왜? 저문들끼리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그러면 긍정적인 걸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서 있는 나의 거룩한 일과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80번 문제 가겠습니다. 광본의 강이라는 겁니다. 자, 두 줄 한번 괄호쳐 볼까요? 혼자서 건널 수 없는 것, 오랜 날이 지나서야 알았네. 괄호치고요. 힘든 거죠. 갈대가 눕고 다시 일어서는 세월, 가을빛에 떠밀려 헤매기만 했네. 다시 밑줄. 한철 깃든 새들이 떠나고 나면 해는 여기까지 밑줄치고요. 해는 지는 해에도 쓸쓸해지기만 하고 밑줄. 얕은 물에도 휩싸이고 말아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제야 안 거예요. 강을 뭐 할 수 없다? 혼자서는 건널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부적절한 거죠. 1번 새는 화자의 정서적 등가물. 이런 말은 뭡니까? 정서적 등가물이란 걸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되는 거죠? 감정이 입이냐 이겁니다. 아니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화자는 삶을 성찰하고 다시 돌아보는 게 성찰이죠. 분명히 다시 한번 나 이제 알았어 라고 다시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성찰입니다. 3번 화자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맞죠 분명히. 4번 물은 화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인다. 물을 보면서 깨달았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81번 아래의 시를 다음 보기에 비추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한번 볼까요? 판소리 흥부간에 극단적인 궁핍의 상황을 가족애로서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밑줄. 민중들의 건강한 삶을 제시. 그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반드시 가난하게 살지만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가난을 뭐 한 겁니까? 극복하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수용하거나 또는 뭐 그것을 가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의의가 있다. 안일이 와창 비장한 장면과 익살스러운 장면을 밑줄 칠까요? 교대로 제시.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비장과 익살이 있어야 되고요. 긴장과 이안 동그라미. 매력을 준다. 자,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보라. 건강한 웃음입니다. 건강한 삶입니다. 금이 문제겠냐? 그럼 여러분들 금이라는 물질적인 게 문제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그들의 뭐가? 웃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물질적인 것보다 부부간에 뭐가 중요하다? 정신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황금 벼 이삭이 문제겠느냐?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웃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황금 벼 이삭이나 금은 그 차후의 거다. 웃다가 서로 불쌍히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가 금시
절로 면에 얼굴에 온 구슬까지 서로 부끄리며 먼 물살에 가다가 소스로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 옷은 물살 지었다고 헤아려 봐라. 확실히 그것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럼 가난하게 살지만 뭐가 된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만 있다면? 부부간에 정만 있다라면. 그래서 너무 부부간에 정이 있어서 흥부는 애를 숨풍숨풍 많이 낳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죠?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죠. 돈도 없으면서. 1번. 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민중들의 건강한 세계관을 부부에서 찾아냈다. 맞죠? 분명히. 웃고 있으니까요. 서로가. 2번. 흥부가에서 제시된 윤리를 현대적으로 개성한 거 맞죠? 분명히. 3번. 산문과 운문을 교대로 제시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운문이죠. 이 속에 산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산문이 있지만 산문, 소설과 시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고전 작품을 보다 보면, 소설을 보다 보면 고전 소설을 읽다가 갑자기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 자체가 뭐죠? 운문만 있는 거죠. 정답은 몇 번? 3번이고요. 판소리의 해학적 웃음을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웃음으로 변용한 건 맞고요. 마지막 눈물과 웃음을 교대한 거 맞죠? 그게 뭡니까? 비장과 익사를 교대한 거. 긴장과 이 안에 매력이 있는 거니까 보기에서.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는 판소리의 특징을 살려내었다. 됐습니다. 82번 유치원의 1월입니다. 한 번쯤은 봤던 작품일 거예요. 분명히 1월이라는 거. 자, 먼 미개적 유품, 이거 뭐죠? 원시의 삶입니다. 옛날의 원시의 삶입니다. 미개니까 아무것도 없는 원시의 삶을 그대로 밑줄칠까요? 성신과 더불어 잠자고, 이거 뭐죠? 원시의 모습입니다. 그럼 화자같이 향하는 곳입니다. 비와 바람을 더불어 근심하고 근심하고 나의 생명, 이건 뭡니까? 나의 생명 밑줄치시고요. 도덕적 판단 기준에 의한 가치 있는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도덕적 판단 기준에 의해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그게 나의 생명과 생명에 속한 것의 열애하되 삼가 애련이 뭐죠? 애련이 뭡니까? 어리고 연약하고 가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애련입니다. 애련에 빠지지 않으면 밑줄 그는 치욕이 일래라. 왜요? 애련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원시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슬픔이나 이런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가는데 뭐가 되는 겁니까?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치욕이라고 본 겁니다. 애련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비장하고 강한 의지를 실현하는데 뭐가 된다? 장애가 되는 요소입니다. 애련은 장애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 국민 문학파의 문학성을 수용한다 아니고요. 대상에 대한 이미지짐시 아니고요.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 기교, 언어 말 장난을 하는 거 없고요. 시어를 조탁해서 예쁘게 만드는 것도 없고요. 인간의 원초적 생명성을 표현한다.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겁니까? 원시의 모습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겁니다. 바로 정답은 4번이고요. 의식의 흐름 기법 없습니다. 여러분 의식의 흐름 기법이 뭐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인과관계 없이 막 떠드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 수법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뭐냐면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술 드셨을 때. 집에 오면 기승전결 없죠. 술 좋아해요 아버님들? 취한 모습 본 적이 있어요? 취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와서 꼭 이렇게 그러면 그게 끝이야? 굉장히 이성적이네. 아버지 술 취하면 어떻게 해? 뭐라고? 보통 드라마 보면 옛날 아버지들 술 먹으면 뭐합니까? 딱 가자마자 자고 있는데 우리 아들 막 안에서 여보 사랑해 밥 줘봐 막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도대체? 이게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걸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의 흐름 수법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은 알아두셔야 돼요. 뭐가 있죠? 소설가 구보시의 1일, 이상의 날개, 오상원의 유해, 광장의 일부분. 광장에서는 어느 부분? 명준이가 어떻게 제3국을 가는 장면.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읽어도 뭔 소리야. 여러분들 이상의 날개 읽어본 적 있죠?
자기 혼자 뭐 좋았다 말았다, 뭐 커피 먹으러 갔다 말았다, 갑자기 옥상 가서 종소리가 들렸다, 사이렌이 들렸다 말았다, 혼자 막 생각하고 자빠져 있죠. 이런 걸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고요. 한용운의 찬송입니다. 아우, 오늘 한용운 많이 나온다. 님이여 당신은 100만 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금결 동그라미. 이게 당신은 여러분 100만 번이나 단련했으니까 잘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속성의 금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 당신이라는 사람은 뭐하지 않는 사람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당신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뭐가 있다? 지조, 절개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가진 당신이란 뜻이에요. 또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으소서. 별표 치시고요.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작품들이 나온 게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뭐 기대는 안 하지만 혹시 실수로 저런 작품 아시는 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인과 죽었다께도 이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딩하도라 당금의 개상이다. 딩하동아 당금의 개상이다. 선왕성대의 논이여다. 샤샤키 쉐보리 별에 나눈 샤샤키 쉐보리 별에 나눈 후음밤 다스대를 신습니다. 그 밤이 음이도다 싹이 나것이야 유독하신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나 래퍼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원래도 모르겠지? 자, 번역해서 무쇠로 된 소를 무쇠로 된 산에 갖다 놓습니다. 그 무쇠로 된 소가 무쇠로 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유독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정석가, 정석, 징하, 동호라, 정석, 징돌, 정석가, 고려 가요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뭡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님을 무엇한 거라면 예찬했다라면 여기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님과 이별을 뭐한다?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선 차이점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연애를 하고 누군가 만날 때 이별하겠다면 저 노래를 부르시면 됩니다. 샤샤끼, 사삭거리는 모래로 된 벼랑에 사삭거리는 모래로 된 벼랑에 구운 밤을 구워놓고 5대를 심었습니다. 그 밤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면 불가능하죠. 그때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래 하면은 평생 내 거지. 안 헤어지겠다는 뜻이니까 안 헤어지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옥으로 연꽃을 새기너이다. 옥으로 연꽃을 새기너이다. 미안해요. 해봐야 이상한 소리라고 할 거고.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님이요 어떤 대상입니까? 긍정의 대상이요? 부정의 대상이요? 찬양과 예찬의 대상이죠. 사랑이요 밑줄 아침볕의 첫걸음이요 이겁니다. 아침볕의 첫걸음이요. 그러니까 그 님은 뭐가 됩니까? 아침 긍정을 밝혀줄 최초의 사람이란 뜻이 되는 거죠. 늘. 두 번째 임이여 당신은 의가 무겁고 황금 세모 치시고요. 여기서 황금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근데 위에는요? 위에 금이죠. 긍정. 여기 황금은 부정. 왜? 황금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가볍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물질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가 봐요. 님이라는 사람은. 됐죠? 가로쳐 볼까요? 거지의 거친 밭에 복의 씨를 뿌리옵소서 이겁니다. 이게 한용운이가 일제강점기 사람이라고 본다라면 거지의 거친 밭에 복의 씨를 뿌려달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거지가 누굴까요? 그 당시에 거지가 우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복의 씨를 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인들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무엇을? 노력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님에게. 이렇게 거친 밭인데 지금 살기 힘든 세상인데 복을 좀 뿌려주세요. 님이여 좀 해주세요. 노력해봐요. 이런 뜻입니다.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의 숨은 소리여. 그런 신비로운 존재죠.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임이여 당신은 봉과 광명과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이게 바로 누가
희망하는 세계일까요? 누가 소망하는 세계일까요?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입니다.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의 보살이 되시옵소서. 그러면 자비롭고 따뜻한 존재가 돼주세요. 이런 말이고요.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바다의 봄바람이여 그랬습니다. 김현승의 눈물입니다. 이건 자식의 죽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덜어는 옥토. 옥토가 뭐냐면 미리 좀 적어볼까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나오지만 절대자가 신과 같은 사람이죠. 절대자의 뜻에 따르는 삶의 공간입니다. 절대자의 뜻에 따르는 삶의 공간을 옥토라고 얘기한 겁니다.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이거죠. 원관념이 뭘까요, 여러분들? 작은 생명 원관념이 뭘까요? 절대자가 내려준 작은 생명 누굴까요? 원관념 뭡니까? 눈물입니다. 뒤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괄호 칩시다.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는 이게 뭘까요? 순수한, 진실한, 참된 것 이런 겁니다. 나의 전체는 오직 이쁜 눈물입니다. 이쁜 또 하나가 뭘까요?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죠. 단정적 어조.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절대자에 대한 경건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드리는 거니까요. 나의 가장 나중에 지닌 것도 오직 이쁜, 내가 나중에 지닌 것도 오직 이쁜 뭔가를 주고 싶을 때 마지막까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절대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거란 뜻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아이입니다. 아이의 죽음을 보고 얘기한 거니까. 아름다운 나무의 꽃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이 열매가 누굴까요? 자식. 나에게 웃음 동그라미 만드신 후에 새로이 눈물 동그라미 눈물을 지어주시다. 꽃과 웃음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꽃은 나와서 뭐 했으면 시들었죠. 그 다음에 웃음은요? 웃음이 끝나자마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눈물이 된 거죠. 그럼 꽃과 웃음은 어떻다? 일시적 기쁨이 되는 거고요. 열매와 눈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삶의 근원적 결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83번.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비유적인 표현 사용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가나의 공통점입니까? 맞잖아요. 이미 뭐 뽕나무니 뭐니 했고 여기는 열매를 얘기했고 웃음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삶의 근본적 결실을 열매, 눈물 그 다음에 일시적 기쁨 같은 거 꽃, 웃음 이런 것들 됐죠? 시의 대상은 일상적이고 상대적인 일상적인 대상들은 아니죠. 절대자죠. 둘 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억구반복 눈에 보이죠? 마지막 4번 간결하고 경건한 분위기 맞습니다. 신에 대한 거니까. 84번입니다. 가나의 눈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의 눈물은 님이 지닌 사랑의 마음과 관련이 된 것 맞고요. 가의 눈물은 이미 지닌 인간적 면 맞고요. 나의 눈물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 신이 나에게 뭘 준 겁니까? 또다시 뭐 할 수 있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나에게 이걸 준 거예요. 눈물은 웃음을 지닌 미주체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원적 결실입니다. 85번 박제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입니다. 마음도 한자리에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죠.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 부정적 상황.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에 이르러 눈물 동그라미 치고 눈물이 나구나. 삶의 애환입니다. 선생님 이거 왜 삶의 애환으로 봐야 돼요? 마음도 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죠. 친구의 서러운 이야기 듣고 있죠. 애환이죠.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밑줄,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입니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저것 봐 너보담 나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긍정이죠. 산골 물소리가 이제 뭐가 됐습니까? 사라져버렸죠. 그 긍정적인 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보겠네. 그래서 울음이 타는 가을강입니다. 그럼 울음이란 건 결국 뭐죠? 우리 민중들의 삶의 애환이 타고 있는 가을강입니다. 지금
1번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의 결합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울음은 소리죠. 강은 시각이죠. 그럼 맞고요. 2번 고전적 어미 사용. 이건 뭡니까? 뭐뭐 하겠네 이런 것들이 고전적 어미 사용입니다. 인간의 삶과 자연의 삶을 대치시킨 거 맞죠? 우리의 삶이나 가을강이나. 그런데 인생의 무상함과 유한함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태도, 그러면 이거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건 아닌 거 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86번 다음 작품의 시상 전개를 정리한 보기 기억 미음의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자 3년이니까 한번 봅시다. 1년부터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시님의 밟으신 길. 피리 불고 가시님의 밟으신 길 뭐한 겁니까? 죽음이죠.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산만리. 진달래 동그라미 치고요. 서역산만리 동그라미 치고요. 사실은 이 산만리라는 건 물리적 거리보다는 정서적 거리에 가깝습니다. 서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서방정토 부처님이 계신 서쪽. 그래서 죽어야 가는 곳, 살아서 못 가는 곳.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새 중에 두견새라고 들어봤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어요. 두견새? 접동새 들어봤어? 소떡새 들어봤어요? 불력이. 그런데 얘가 같은 놈들입니다. 원래 전설이 좀 다른 거예요. 소떡새부터 보면 소떡새는 굉장히 우픈 이야기죠. 며느리가 시집을 갔어. 근데 그 시어머니가 밥을 안 주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사해버립니다. 너무 배고파 죽어버렸어. 배고파 죽어서 새가 돼서 막 날아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부엌을 지나가는데 부엌에서 밥 냄새가 나.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왜 죽었어요? 못 먹어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새가 돼서 날아가는데 밥을 보니까 너무 뭐해서 와 소뚜껑이다, 소뚜껑에 밥이 있다, 소뚜껑이다, 소뚜껑이다 울었대요. 그게 사람들의 소리는 소쩍소쩍하고 들렸대요. 그럼 이거 누구의 한? 며느리의 한이 있는 거죠. 맞아. 접동새도 뭡니까? 이건 시가 아예 있는 거죠. 접동 아우리 접동. 진주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진주강 가랑가에 와서 웁니다 했던 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문학사에서 보면 항상 계모가 들어와서 잘 된 집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도 부부금술이 엄청났나 봐요. 누나 밑에 9명의 동생이 있었어.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네. 그럼 아빠가 새엄마를 들였어. 근데 그 집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어느 날 옆 마을에서 총각이 엄청 괜찮은 폐물을 들고 처녀한테 와가지고 첫째한테 와서 결혼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새엄마가 보니까 어때? 열받거든. 자기는 와가지고 진짜 멋지저지게 가난한 집에서 말이야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이 큰딸이라는 거는 그래서 잘 살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새엄마가 누나를 뒤주에 가둬놓고 불질러 버립니다. 뒤주는 뭔지 알죠? 사도세자가 죽은 것.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막 어떻게 된 거야? 뜨거워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새가 돼서 날아가. 그러니까 오불설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는 불이 무서워라고도 해석합니다. 불설워 불이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날아갔는데 하늘로 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가 남았어요 여기에? 동생 9명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밤에가 아니라 낮에 오면서 동생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못 잊어서 이렇게 돌면서 막 보고 있는데 누가 보여? 새엄마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또 뭐가 돼? 낮에는 못 다녀. 그래서 밤에만 그 집의 지붕을 날아다니면서 뭐 접동하고 울었대요. 그럼 이것도 누구의? 누이의 한이 있는 겁니다. 두견새는 총나라 망자가 자기가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돼? 한이 맺혀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버려. 그런데 이 죽어서 새가 됐는데 그게 두견새입니다. 그럼 두견새가 날아가면서 피를 툭 토했단 말이야 또. 그 피가 떨어진 곳에서 꽃이 피었대. 그 꽃의 이름이 뭘까요? 두견화입니다. 그럼 두견화는 뭘 갖고 있는 꽃? 망대 한이 있는 꽃이죠. 그 두견화를 우리나라에서는 진달래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뭐가 있습니까? 이별의 정한이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영변에 많은 것 중에 왜 진달래꽃이냐? 요걸 말하기 위해서 한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달래꽃비 오는 서역산만리죠. 진달래 꽃비는 뭐 한의 이미지고 서역산만리는 죽음입니다. 흰 옷깃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으면 다 무슨 옷 입어요? 귀신들은 흰옷. 흰옷기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신 오지 못하는 파촉 삼만리. 그럼 뭘 인식한 겁니까? 삶과 죽음의 거리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은 뭐가? 임의 떠남이라고 할까? 임과 사변. 그렇죠. 그러면 이승과 저승의 무엇을? 거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 신이나 삶아줄 걸. 이거 후회입니다. 있을 때 신이나 삼아서 저승길 가게 시켜줄 걸. 슬픈 사연에. 자, 밑줄 쳐볼까요?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밑줄. 뭘까 이거? 올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토리. 이건 뭘까요? 다시 한번.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올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토리. 이건 뭘까요? 도치법입니다. 순서를 바꿔놓은 거죠. 강조한 겁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자신이 살아서 님에게 하지 못해준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그거요. 이미 없으면 이 머리털이 뭐가 없습니까? 부질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뭔가 내 거를 통해서 님에게 뭔가를 해줄 걸. 왜 살아서 못 해줬지라는 한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결국은 두 번째는 화자의 마음속에 담아둔 회한. 마지막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한 물이 목이 젖는 새 귀촉도죠. 한의 상징입니다. 차마 아니 솟는가랑 눈이 감겨서 제피에 취한 새가 밑줄 귀촉도 운다. 사실 누가 울고 있습니까? 자기가 울고 있는 거죠. 감정이입. 그대의 하늘 끝 세모. 뭘 느끼고 있습니까?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죠. 홀로 가신님아. 임에 대한 그리움을 시적 허용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홀로 가신님한테 홀로 가신님아 그랬으니까. 자, 그렇다면 기억 미음 중의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년 대상 님 맞아요. 형상화 피리 불고 가신 님, 흰옷 입고 가신 님 맞죠? 시점 3인칭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는 시제는 과거고요. 진술 방식은 서술한 거고. 2연에서 대상은 화자 맞아요. 화자의 회한을 얘기하는 거니까 맞죠? 미투리로 엮은 화자 1인칭이면서 가정법의 현재입니다. 독백 맞아요 틀려요? 자기 혼자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3년 임과 화자죠. 귀촉도 맞나요? 형상화가 된 거 맞죠? 3인칭과 1인칭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아닌 거죠. 왜요? 언제와 언제입니까? 보세요.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지친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물에 목이 젖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언제 얘기입니까? 이거는 언제 얘기예요? 과거 얘기. 현재 얘기. 그 다음에 보세요. 차마 아니 솟는 가락. 전부 다 뭐가 뭡니까? 니은다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럼 미래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8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